윤창중 칼럼세상TV가 윤창중 정치학교, 우리는 담대한 보수우파다. 전국 투어 특강을 시작합니다. 6.25 이후 최악의 엄중한 대한민국의 난세.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 시민들을 직접 만나 함께 토론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수우파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정권 재창출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합니다. 첫 번째 윤창중 정치학교는 9월 22일 금요일 서울 영등포구 갤럭시 호텔에서 3시간 동안 열립니다. 원활한 특강 진행을 위해 동영상 촬영을 금지합니다. 궁금한 점은 010-8881-4649로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 준비한 여의도 스튜디오에서 두 번째 칼럼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 통일 라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충언을 할까 합니다. 어느 국가가 그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최고의 권력의 심장, 그 최고의 지도층이 그 위기에 대응하는 그 장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하는 그 첫 장면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공격을 당했다, 그 공격을 당했을 때에 최고 국가 지도부가 어떻게 당당한 모습, 당당하게 이 대응하느냐, 대처하느냐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결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장착용 수소탄을 지하에서 꽝꽝 터뜨린 지 3시간이 지나도록, 무려 3시간이 지나도록 청와대가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완전히 꿀먹은 벙어리 상태에서 오후 1시 반에 대통령 문재인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다. 무슨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당연히 북한에서 그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다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NSC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 이야기만 새어나올 뿐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도 아닙니다. 3시간이 넘도록 그 긴 시간 아무 소리 없다가 대한민국 국가 권력의 심장 청와대 아무 소리 없이 1시 반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열겠다, 딱 이 소리 한마디만 하다가,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방송이 즉각적으로 특집 방송을 해야 할 텐데 한참 후에나 뭐 드라마, 무슨 가요, 복면 가요 이런 거, 코미디, 무한도전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참 웃기지도 않는 특집 방송을 했죠. 일요일 날 그 근무하는 참 애송이 아나운서들,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그 당직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북한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상식도 없는 사람들, 그런 아나운서, 그런 애송이 올챙이 기자들이 나와가지고 참 되지도 않는 소리 해대는 그런 방송. 그러다가 그 긴 침묵을 깨고
청와대 춘추관에 나타나서 NSC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여러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화면에 나왔는데 정말 주눅이 들을 대로 잔뜩 들어있는 모습,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정의용 그 국가안보실장이 화면에 나오기 전에 무슨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원인지 기자인지 뭐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화면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전 국민이 지금 그걸 주목하고 있는데 그건 뭐 그냥 복장도 말이죠. 이상한 복장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건 국가로서의 하나의 그 품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머리에 있는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그야말로 수소탄을 터뜨렸는데 지금 대한민국 청와대에서는 말이죠. 정체불명의 무슨 사람들이 왔다 갔다 화면에 하고 말이죠. 계속. 그러다가 나타난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의 그 표정. 한 3시간 정도 시간 동안에 그냥 폭삭 늙은 그런 모습.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군사적 전투나 전쟁 또는 그것과 비슷한 어떤 치열한 경험을 전혀 하지 않은 전형적인 서생의 그 문약한 모습. 도대체 저런 인물이 어떻게 북한의 그 종잡을 수 없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처하는 그 엄청난 자리, 그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다는 말인지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과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긴다? 어림없는 자세예요. 그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TV 화면을 보면은 뭐 완전히 무슨 약간 정신 이상자처럼 웃지 않습니까? 나름대로는 허장성세, 아주 호연지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 이겁니다. 남조선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웃기지 말라. 그런 김정은의 자세.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을 포함해서 말이죠. 미국 트럼프, 일본의 무슨 아베 신조 총리, 중국의 시진핑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지금 우리가 솔직해져야 됩니다. 30대 초반 33살의 김정은, 그 혈기왕성한 김정은의 패기에 밀리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외무고시에 합격해가지고 그저 조심조심 국제통상이나 노동문제가 외교부에서 주전공인 인물이 만사가 조심조심했던, 어떻게 보면 젠틀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런 인물이 지금 6.25 이후, 아니 한반도가 지구상에서 생긴 이래 핵무기와 미사일이라는 참으로 가공할 무기를 놓고 전쟁을 치르니 많이 할 정도로 위중한 대한민국 안보, 그 사령탑의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실무적으로 외교안보 통일 라인을 총지휘해야 한다? 바로 그런 자리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인데 거기에 전혀 경험이 없는 북한 핵이라든가 무슨 군사작전이라든가 전술, 전쟁 이런 분야에 관해 완전 문외한인 국제통상이나 무슨 국제노동기구에 근무했던 그런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개인적 인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외교안보 통일 문제를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기가 찰 일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정의용 안보실장의 카운터파트,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맥메스터라고 머리 빡빡 밀고, 제가 볼 때는 성난 하마 같은 그 위용을 한번 보세요.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그 맥메스터의 그 성난 하마 같은 위용을 한번 보세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올해 72입니다. 그가 3시간이 넘어서 3시간 반이 다 돼서 읽은 발표문은 제가 참 후하게 점수를 주어봤자, 준다 해도 대학교 석좌 교수가 말이죠, 하나마나 한 이야기 적어서 참 카메라 화면도 제대로, 카메라 그 TV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참 나이에 걸맞지 않게 수줍게 읽는 모습, 한마디로 무기력의 극치죠. 저는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청와대가, 현재의 문재인 청와대가 갖고 있는 그 인적 구성으로 이 안보 파탄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에게 간절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향해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도발을 했다, 예컨대 서해 5도 중에 한 섬을 포격하면서 점령했다든가, 서울 한복판 또는 뭐 신도시 이런 지역에 상상할 수 없는 포격을 했다든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선제 공격을 가했다든가, 김정은에 대한 참수 작전을 실시하면서 미국과 북한이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그 전투를 벌였다든가, 그런데 김정은이가 젊은 패기로 주저앉지 않고 미국을 향해서 공격을 마구잡이를 한다든가, 이런 난장판, 극도의 위기, 혼돈 상태가 왔을 때, 평생 군사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천무한 정의용 안보실장이 도대체 무슨 지식, 무슨 경험으로 외교안보 통일 라인을 일사불란하게 총지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문재인은 저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답하세요. 대통령 문재인부터가 NSC 회의장에 들어오는 모습, 그것이 뒤늦게 공개되고 종이에 써온 것을 읽는 그 모습이 공개되는 것을 보고서 저는 또 한 번 경악했어요. 완전히 뭔가 한 방을 맞아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국군 통수권자, 최고 군 통수권자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문재인의 주특기가 소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소통은 도대체 언제 쓰겠다는 것인지, 당당하게 청와대 기자단 앞에 나서서 지금 북한 어디에서 발생한 지진은 북한의 제6차
핵실험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강력하게 한미 공조를 통해 대응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군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혼란에도 동요하지 마시고 정부의 발표, 예고에 잘 따라주기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왜 못합니까? 근데 대통령은 사실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어요. 왜 안 나왔느냐? 당당하게 이 위기에 맞서겠다는 그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쨌든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캄다운, 눌러 앉히는 거, 소위 말하는 축소시키는 거, 이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NSC 회의라는 거, 거기에 참석한 멤버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발표에 앞서가지고 침통한 표정으로 말이죠. 이건 무슨 그야말로 무슨 장례식장에 가서 온 무슨 조문객들이에요. 조문객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것인지 아주 침통, 완전 초상집 분위기가 TV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NSC 회의에 참석한 멤버 중에 군 출신은 국방장관 송영무와 사무처장 한 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가 책상머리 문민 일색입니다. 참 당황하는 것이 역력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국방장관조차도 이미 대한민국 안보가 엄청난 위기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 문재인은 말이죠. 어떻게 했느냐. 해군 출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시켰어요. 대한민국 군대의 주축인 육군, 그 육군에 비해서 여러 측면에서 솔직히 비교도 되지 않는 해군이죠. 해군은 비교가 되지 않죠. 육군에 비해서. 합참의장도 공군 출신으로 뽑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국가안보와 관련한 인사도 이른바 무슨 군사문화를 청산한다. 국가안보의 군사문화가 군사문화니 어쩌냐 하는 그 논란 자체, 그 논의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런 것도 마치 이게 나라다운 나라다, 이런 어떤 그러한 깜짝쇼, 이른바 청와대 대통령 청와대 기자회견 때 그 엄숙한 자리에서도 그 실내 노래 틀어대는 그 탁현민식 그 기획의 달인이라는 거죠. 그 저급한 그 보여주기 쇼, 그런 것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엄청난 국가 위기 속에서도 국방부 장관을 육군이 아니고 해군을 시키고 합참의장 공군을 시켰어요. 과연 해군과 공군이 육군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백악관을 보세요.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 한국에 왔었죠. 이 양반 별명이 미친 개입니다. 사성장군 출신이에요. 미친 개입니다. 얼마 전 한국을 다녀간 조셉 던퍼드 합참의장, 그 모습 보셨죠? 이 양반들이 백악관에서 열린 NSC 회의 후에
백악관 기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북한을 겨냥해서 완전한 절멸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Total annihilation. 완전한 절멸. 네? 끊을 절에 아주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멸자. 절멸을 시키겠다. 효율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하겠다. Effective and overwhelming.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대한 군사력. Massive military. 이런 섬뜩한 용어를 마구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그게 무슨 발표입니까? 백악관 비서실장 존 켈리, 여러분, 백악관 비서실장이 사성 장군 출신이에요. 지금 이 정도로 위중한 대한민국 안보라면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성 장군 출신이고 국무총리가 사성 장군 출신이고 국방부 장관 출신이야. 그런 사람이 앉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누굽니까? 임종석 아닙니까? 386 주사파 김일성 신봉주의자 출신. 학생 시절에 임수경을 북한에 보내서 미제 타도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게 했던 통일의 꽃 임수경, 그 배후 세력 임종석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힐 얘기예요. 청와대가 완전한 전시체제를 갖춰도 모자랄 판에 비서실장이란 그 비서실장부터가 386 주사파 김일성주의자 출신. 민정수석에는 산호맹 사건으로 구속이 돼가지고 실형을 살은 강남 좌파의 상징 조국, 핵심 비서관들은 지방대 학생회장 전부 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거의 다가 형무소 갔다 온 사람들. 그 대통령 주변에는 탁현리와 같이 여러분 주먹욕이라는 거 있죠. 주먹감자. 그거나 해대는 막대 먹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주변을 채워가지고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겠다? 김정은의 수소탄 실험에 그리고 ICBM 발사에 응징하겠다? 어떻게 응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이 누굽니까? 서훈 씨예요. 이분도 어떤 군사적 대응, 이런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고 오로지 남북 대화파. 오로지 남북 대화파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때 남북 정상회담 실무 책임자의 핵심.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누구냐? 통일부 세계에서는 좌파의 원조라고 불리는 조명균을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가장 중요한 목표가 김정은과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겠다. 이를 위해 가지고 모든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사로 내보낼 인사들을 보니까 이것은 대사, 엠베세더라는 외교적 직책에 대한 모독이라. 이게 모독이에요, 모독.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마치 무슨 주민자치센터장 보내듯이, 해외여행 보내듯이 이들 강대국들을 무시한 결례 인사입니다. 문재인 세력의 외교 안보 통일 라인은 단 한 명의 예도 없이 노무현 정권 때 발탁되지 못하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을 낭인처럼 지내온 참
재고 인물이에요. 노무현 정권의 재고 인물들이 그저 무슨 외교 통일 안보 문제에 대해서 좀 알거나 아는 척 하거나 아니면 캠프에 있거나 그런저런 또 개인적으로 대통령 문재인과 인연이 있거나 이런 그런 관계로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한 인생 역전들 다 했습니다. 정의원 씨가 국가안보실장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지만. 그리고 강경화 씨가 외교부 장관이 될 거라는 것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들 세력. 대한민국 건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운 1948년이 아니다. 3.1 독립 만세를 부른 1919년이라고 우기는 세력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대한민국을 건국한 거죠. 그게 1948년이 아니고 1919년 3.1운동 만세를 부른 그 해가 건국한 해라면 그러면 독립운동을 왜 했습니까? 이미 나라가 건국이 되어 있는데 왜 일제강점기라고 합니까? 그럼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에 파견 나온 겁니까? 나라가 없는데 따라서 국민도 없었는데 무슨 나라가 있었다? 그때 무슨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기는 세력. 친일파가 나라를 세워서 3대를 떵떵거리면서 배에 기름을 채운 나라다. 이렇게 대한민국 탄생을 모독하는 세력. 박정희는 천인공노할 독재자이고 어쩌고 하면서 평생을 억지 쓰면서 살아온 이 싸구려 민족주의 세력이 지금 왜 이렇게 집권을 했는데 왜 이렇게 외교안보 통일 라인이 이 상태냐, 이 함량 미달이냐. 자기네들이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안보 문제까지 군과 전문가 그룹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오고 이 정도까지 먹고 살게 만들어온 세력을 모조리 적폐 세력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물러앉게 하고 자기네들이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위기의 근본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그것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뭐 사상의 자유라고 치더라도 이 안보 문제라는 그야말로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군과 전문가 그룹을 포함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켜온 국가 중심 세력을 모조리 적폐 세력이라고 낙인 찍고 청산해야 되고 물러앉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김정은과 대화로 해결하겠다. 참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에게 충원하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외교안보 통일 라인을 군 출신과 전문가 그룹으로 전면 교체하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에 어떤 흉사가 벌어질지 모른다. 대통령에게 충원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문재인부터 외교안보 통일 분야에 관해 완전히 백지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웃기는 소리 마라? 지지도가 70%를 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결단해야 합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 정치담당 논설위원으로서 30년이 훨씬 넘는 세월 대한민국 안보를 관찰해온 저로서는
이러다가는 대한민국 간판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대한민국 간판을 내리게 될지도 모르는 암운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청와대는 역사의 죄인이 되려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여러분, 윤창중 칼럼 세상과 윤칼세 TV는 격조 높은 칼럼, 격조 높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칼럼과 방송을 많이 보시고 주변에 전파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3시, 매주 금요일부터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 오후 3시쯤에 윤창중 칼럼 세상에 칼럼이 올라가고 5시나 6시쯤에 그 TV 칼럼이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3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 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